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마지막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그냥 하루 쉬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매도가 더 강한 것 같았습니다. 시장이 매우 비관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어제 시장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거의 예상한 대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았는데 그 뉴스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그리고 뉴스들이 나와도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거의 변함없이 오로지 빠지겠다, 떨어지겠다라는 그런 일념 하나로 쭉 빠진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나온 뉴스 중에서 우리나라한테 해당되는 게 세계 반도체 통계 기구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올해 그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원래 10.9%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19.7%로 상향했어요. 그게 2배 가까이 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반도체는 조금이라도 올랐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상향되는 거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증가폭이 31%로 다른 반도체들보다 훨씬 높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 전혀 변화가 없었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분기 성장률이 1.7%, 연율로 1.9%가 나왔는데 오늘 한국은행은 4%가 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분기가 1.9%면 2, 3, 4가 얼마가 나와야 연 성장률이 4%가 될까요? 네. 지금 주가가 빠져야 되겠습니까? 전혀 빠질 그런 게 없는데, 네. 오직 하나, 네.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치가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는데 뉴스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낙폭이 더 커질 만한 뉴스가 있었던 것인가요? 일단 악재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어제 나왔던 뉴스를 좀 짚어보면 어제 미국의 구인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게 928만 명이 나왔는데 그 전달은 828만 명 정도, 100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취직한 사람이 61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은 900만 명을 구하고 있는데 취직한 사람은 600만 명밖에 안 되는, 격차가 300만 명 정도 그걸 넘어서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격차가 사상 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사람을 많이 구하고 있는데 나아질 거라는 그런 뉴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악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유럽 1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1.3%로 원래 나왔던 것보다 조금 개선이 됐었는데 어제 유럽의 경제 심리 지수 같은 경우들이 다 빠졌습니다. 네. 6월 달께 빠졌어요. 안 좋아요, 지금. 네.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바이든이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히토류, 제약에 대해서 그 공급망 검토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그 미국과 지금 유럽이 다음 달 15일 날 정상회의를 하는데 그때 무역 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할 것 같다, 해소를 할 것 같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세계은행이 또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을 5.6%로 1.5% 정도 상향했습니다. 그런 너무 계속 높이고 있으니까 그런 뉴스가 나와도 이제는 그냥 무덤덤한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오늘 영향을 준 뉴스는 딱 한 가지 뉴스죠.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행 경보를 1단계로 낮췄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호텔업, 그리고 항공업, 그리고 화장품, 이거 딱 올랐죠. 네. 여기에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중국의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긴 했는데, 중국은 장중에 조금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오늘, 일본하고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은 하락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대만 시장 같은 경우는 막판에 조금 낙폭을 줄이기는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시를 넘어서면서부터 기관하고 개인이 양쪽에서 매도를 더 늘려가지고, 네. 일단 팔고 보자. 내일이 선물 옵션 만기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내일 더 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외인의 선물 매매는 아침에 한 2천억 정도 갑자기 매수를 했다가 그리고 오후에는 갑자기 4천억 정도를 한꺼번에 줄여버리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 오늘 차익 거래가 매수예요. 비차익은 매도인데 차익 거래가 매수라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런 매매, 이런 흐름은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급변하는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 내일 나와야 되는 건데 오늘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은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오늘 주가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빠졌어요. 네, 환율도 빠졌고 그리고 금리도 빠졌습니다. 근데 금리가 빠지게 되면 보통은 금리가 빠지면 위험이 증가해서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금리가 빠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금리가 빠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그런 위험자산 선호하고 그리고 물가에 대한 위험이 조금 완화되는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이쪽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뭐 그런 게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유가가 70달러를 넘었습니다. 네.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고 오늘 중국 물가 지수도 엄청나게 높게 나왔고 물가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인프라 투자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했는데 하락이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에 필요한 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바이든 정부에서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 협상이 공화당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를 해가지고 결렬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게 악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공화당 상원에서 그 혁신 경쟁법 그거 통과됐거든요. 뭐 그런 것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물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고하는 목소리가 자꾸 많아지고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테드 스프레드가 또 빠졌어요. 네. 6월 들어서 이게 갑자기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돈이 지금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는데 그 중에 투자에 들어가는 필요한 돈이 있고요. 필요 없는 돈이 있어요. 이 필요 없는 돈은 어디 들어가가지고 이익을 내야 되거든요.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받을 데가 없습니다. 투자를 할 데가 없어요. 그럼 이 돈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럼 이 돈을 빨리 흡수를 해줘야 돼요. 네. 보통 사람들은 이 유동성을 흡수를 하면 이게 뭐 긴축이다 이래가지고 주가가 빠진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네. 이런 그 경제가 돌아가는데 필요하지 않은 돈, 그런 돈들은 중앙은행이 빨리 흡수를 해줘가지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그 잉여 유동성을 흡수를 하는 그런 정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줄여야 된다. 5월 중순쯤에 연준이 특별한 실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흡수된 돈이 7천억 달러 이상이 흡수가 됐는데 그때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 반응을 지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예, 지금 시장에 필요한 거는 잉여 유동성을 흡수해야 된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중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9%가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것 같은데요. 다음 주 FOMC에서 유동성 흡수 조치를 취하면 충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전망치가 1.6%였는데 1.3이 나왔죠.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9%가 나왔어요. 이게 3월 달에 4.4였고 그리고 4월 달에 6.8이었는데 이게 다시 9%가 됐죠.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수출되는 물가 지수인데 그럼 이게 수출되면 다른 나라 물가 지수가 더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되면 공포감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나스닥 선물은 올랐습니다. 계속. 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랐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수가 또 올랐어요. 예. 왜 올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올랐습니다. 그 생산자 물가 지수만 가지고 지금 공포감이 크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너무너무 높다,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방금 제가 잉여 유동성을 흡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 공포 이거 지금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연준이 정책을 실기하고 있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 긴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연준은 계속 그거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도구가 있다라고 했고 지난달에 실험을 했더니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에 다음 주에 열리는 그 FOMC에서 그 연준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초과 지준 지급 금리 그거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 떠돌아다니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물가를 자극하는 그런 잉여 유동성을 흡수해주는 게 지금 시장에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어제 그 댓글에 보니까 질문이 한 3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연기금이 왜 패시브 투자를 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패시브 투자라고 하는 게 인덱스 펀드를 얘기하는 거죠. 네.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서 그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담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연기금처럼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는 투자자는 웬만해가지고는 패시브 투자를 할 겁니다. 네. 인덱스 추종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액티브나 아니면 뭐 배당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펀드를 종류별로 하겠죠. 근데 가장 중심은 패시브, 인덱스 쪽을 추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했다가 손해보면 엄청나게 욕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를 하는 게 그냥 지수가 올랐을 때 오르고 지수가 빠지면 빠지는, 요걸 안 먹는, 그게 가장 나은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패시브 투자를 주로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어제 질문해 보니까 미국 ETF, 미국 주식도 현금화 대상인가? 제가 어제 현금화를 일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금화 대상인가 물어보셨는데, 미국 주식은 현금화 대상이 아니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 긴축 발작일 때 미국 주식은 계속 올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전체 경제 시장에서 그 수익률이 제일 높았는데, 올해는 제가 미국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쪽에 투자하는 거는 뭐 굳이 줄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미국 ETF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 그냥 사면 될 것 같다. 주식을,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빠지니까, 호재가 나와도 빠지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그냥 미국 ETF 사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화 대상이 아니겠죠. 그리고 미국 ETF 그럼 어떤 거 사야 되느냐고 또 물어보셨는데, 콕 집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기 답글에 보니까 달려 있더라고요. 네. 그 ETF를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ETF가 다우존스 30 ETF가 있고요. 그리고 S&P 500 ETF가 있고, 나스닥 100, 러셀 2000 이렇게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무난하거든요. 근데 이 지수가 4가지가 성격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사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그 ETF는 이 중에서 핵심 되는 종목만 딱 골라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안정성이 높고, 그리고 오를 때는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갈 때 그런 대장급에 해당하는 주식들이 제일 많이 뛰기 때문에 그런 주식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빠졌으니까 내일 선물 옵션 만기 때 분명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제 생각에는 내일 지금 현재 선물 포지션 그걸 바꿀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후반에 매도를 한 거는 기관과 개인이기 때문에 버티다가 갑자기 매도를 더 늘리는 그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내일은 오히려 외국인한테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만 밤에 나오는 물가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크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일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은 조금 기대해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